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은 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형,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세부 조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도형 편집이에요. 도형을 삽입하고 점을 편집하고 그림을 채우고 도형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바로 1번, 이 부분이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워드아트 삽입이에요. 워드아트 삽입을 하고 변환과 글꼴, 텍스트 반사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삽입이에요. 해당하는 지시 조건에 맞는 그림 파일을 삽입하고요. 그 그림 파일에서 지시하는 색깔을 투명으로 설정을 합니다. 바로 3번 이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아트를 삽입하고 그림 삽입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번부터 작성하게 되면 그 도형을 삽입하고 그림을 채우고 효과를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점 편집이 어려워서 이 점 편집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쉬운 그림 삽입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도형 편집을 할 겁니다. 물론 1번부터 하시는데 나는 점 편집은 포기하고 순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워드아트 삽입이에요. 워드아트를 삽입하고 갈매기형 수장으로 변환을 하는데요. 이 모양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약간 꺾어져 있죠. 글꼴을 바꿉니다. 굴림과 굵게로 바꾸고요. 텍스트 반사는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씨가 똑같이 거울처럼 비춰져 보이는 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워드아트 삽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1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 놓으면 우리 맨 처음에요. 부제목을 삭제를 했어요. 굳이 삽입에 있는 워드아트 삽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제목 틀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영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소문자 반드시 지켜서 또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입력을 했다라면 이 안에 텍스트요. 자, 마우스를 텍스트 안에 놓으면 I자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전부를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설정하거나 자, 또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제목들이 파선이에요. 파선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파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십자가 모양의 마우스로 바뀝니다. 선에 놓으셔야 돼요. 파선 선 위에 클릭을 하면 파선이 실선으로 바뀌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전체 개체 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체 틀을 선택하거나 텍스트를 전체 영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을 누르시고요. 굴림체를 하래요. 자, 홈,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 부분에 클릭. 그대로 굴림 하고 엔터 한번 칠게요.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굵게. 크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텍스트 길이가 많을 때 있어요. 텍스트 양이 많을 때는 크기를 좀 더 줄여주시고요. 이 정도 2단어 정도면 크기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시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변환이에요. 갈매기형 수장을 주라고 했는데요. 자, 이 워드아트가 꺾어진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블럭을 잡거나 텍스트를 누르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열어놓고 사용을 할게요. 도형 삽입, 도형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 정렬 크기가 있는데 우리는 도형을 수정하는 걸까요? 워드아트를 수정하는 걸까요? 워드아트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채우기 윤곽선 효과, 채우기 윤곽선 효과 있기 때문에 자칫 도형 스타일에서 워드아트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형 스타일이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입니다. 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를 누르시고요. 변환을 클릭을 합니다. 자, 변환해서 마우스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마우스를요, 정말 0.5초만 기다려 보시면 이름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했어요. 요 부분이 되겠네요. 갈매기형 수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워드아트의 마지막 지시사항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반사는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분의 1 반사 4 오프셋. 또한 텍스트 효과예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효과. 여기에 반사를 클릭하면 반사 병형에 9개의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사 효과를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눌러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 시간에 일일이 다 눌러본다라는 걸 시간상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사 병형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근접 반사예요. 이 첫열은 전부 다 근접 반사. 그러니까 근접 반사가 뭐냐면 A라는 것과요, 밑에 반사되어 있는 A의 사이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근접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열에는 A와 아래쪽 반사된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프셋이라는 말을 썼어요. 약간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접 반사인데 4포인트 정도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죠. 8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나옵니다. 이 열을 가보면 2분의 1 반사 터치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A와 아래에 반사되어 있는 A를 한번 보세요. 근접 반사는 한 A의 3분의 1 정도만 비치는데 두 번째는요, 한 2분의 1 반사, A가 반절 정도가 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전체가 다 보이죠? A와 A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전체 반사예요. 첫 줄은 근접 2분의 1 전체 반사 터치고요. 두 번째 열은 근접 반사인데 4포인트가 떨어져 있고
2분의 1 반사인데 4포인트 오프셋인 거고요. 전체 반사인데 4포인트 오프셋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8포인트가 되겠죠.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에요. 자, 제 지시사항은 어떤 걸로 되어 있었죠?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자, 2분의 1 반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반사. 2분의 1 반사면 근접 반사 다음 이 부분이 되죠? 2분의 1 반사니까요. 첫 번째는 터치, 두 번째가 4포인트, 세 번째가 8포인트죠?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사방 십자가가 나오면 아래로 이동을 좀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꺾어진 각도와 아래에 보이는 반사 유형이 시험지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각도도 그렇고요. 밑에 반사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데요. 시험지가 간혹 조금 더 많이 꺾어져 있고 또는 반사는 분명히 똑같이 지시사항처럼 했는데 반사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워드아트에 보이는 보라색 마름모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마름모를 이용하니까 더 뾰족해졌죠? 더 뾰족해졌고요. 반사된 부분도 달라져요. 다시 위로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위로도 이용하면 좀 퍼져요. 그리고 또 반사된 부분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드아트를 하셨다라면 지금처럼 내가 각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이제 마지막 도형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형 편집의 세부 조건을 보니까요. 도형을 삽입해서 전편집을 하고 그림 1.jpg 파일을 채우기를 합니다. 삽입 아니에요. 도형 안에 채우는 거예요.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형은요. 지시사항이 없어요. 어떠한 도형을 넣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도형이나 넣어서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만든 도형을 하나 복사를 하신 다음 좌우나 상하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고 회전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데 저는 이 도형 편집에서요. 도형을 삽입하고 전 편집을 한 후에 그림을 채고 효과를 주기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도형을 삽입하고 그림을 채우고 도형 효과를 준 다음에 전 편집을 하는 것이 훨씬 출력 형태와 가깝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도형을 삽입을 하고 그림을 채울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할게요.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저는 홈 탭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히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요. 첫 번째 또는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탭을 누르셔도 됩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탭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 탭이 열려 있다면 도형, 홈 탭이 열려 있다면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히 단추에서 삽입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도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순서도에 이 도형을 활용해 볼게요. 순서도에 페이지 연결자를 활용할게요. 자, 일단 크게 삽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그림을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 도형을 삽입했어요. 저는 그림을 채우기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 채우기 그림 1.jpg를 삽입을 하래요. 자,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도형 채우기는 그림 채우기예요. 그림 삽입 아니에요. 그림 채우기예요. 그림.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림 1이죠. 자, 그림 1 위에서 나닥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했고요. 그림을 채우기를 했어요. 마지막 도형 효과 줘볼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의 테두리를 보면요. 테두리가 없고 살짝 흐리흐리하게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도형 효과를 준 거예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예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 효과입니다.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있는 5포인트를 클릭하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자, 도형을 삽입하고요. 그림을 채웠고요. 도형 효과를 주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편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편집은 딱 보셨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전편집이야 라면 바로 해결을 하시지만 만약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요.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셔도 돼요. 전편집은요.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나오는데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 그룹에 있는 도형 편집을 클릭을 하세요. 도형 편집에 있는 전편집을 클릭을 하면 자, 각각 도형의 모서리에 검정 핸들러가 생깁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요. 도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전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도형을 더블 클릭했을 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에서 도형 편집, 전편집. 자, 또는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전편집. 사용하시기 편한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이제 전편집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열리는데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에 있는 도형 편집 그리고 전편집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요.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전편집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전편집은요. 전편집 명령을 내리고 나면 저 검정색 핸들러가 각각의 모서리에 나오는데요. 자, 모서리에 있는 검정색 핸들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윗상단에 있는 점 위에 검정색 핸들러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자, 가운데 사각형과 각각의 삼각형이 각각의 변에 생기는 포인트로 바뀌는데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검정색 핸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의 핸들러와 파란색 선으로 파란색 선이 생긴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검정색 핸들러와 흰색 핸들러의 역할만 구분하시면 전편집은 의외로 좀 쉽습니다. 자, 검정색 핸들러를 찍고요. 왼쪽 단추로 자, 검정색 핸들러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마우스의 왼쪽 단추를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른 채로 이동해 볼까요? 자, 눌렀다가 이동하고 떼보세요. 자, 어때요? 검정색을 눌러서요. 검정색을 이동하니까 움직이니까 길이나 또는 변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변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흰색 핸들러 한번 움직여 볼게요. 흰색 핸들러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은요. 자, 아래로 내리면 볼록하게, 위로 올리면 오목하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흰색 핸들러는요. 오목, 볼록이 만들어지고요. 파란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짧게도 되고요. 자, 또는 길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이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요. 이번에는 사각형 점과 십자가가 교차되어 있는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게 돼요. 자, 보세요. 다시 빨간색 선 위에 놓으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이럴 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요. 누른 채로 이동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검정색 핸들러가 하나 생기면서요. 또 흰색 핸들러와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이해되셨나요? 검정색 핸들러와 흰색 핸들러의 역할, 그리고 점이 없는 곳에서는 빨간색 테두리에 마우스로 왼쪽 단추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검정색 핸들러가 생겨서 또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밖에 클릭하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데 어쩌죠? 도형이 다 변형이 돼버렸어요. 아까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전편집을 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다시 도형을 삽입하고 그림을 채우고
효과를 주지 마시고요. 자,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도형 편집에 들어가시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조금 전에 했던 그 도형을 다시 눌러볼게요. 다시 연결자로 순서도에 있는 연결자로 눌러줍니다. 어때요? 도형 변경을 하니까 원래의 도형으로 되돌아왔죠? 전편집을 하다 보면요, 원래의 도형에서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바뀔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도형 편집에 있는 도형 모양 변경에서 원래의 도형으로 바꾸거나 이 도형은 아닌 것 같네 하면 다른 도형을 눌러서 다시 전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 꼭 기억을 하세요. 저는 원래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다시 전편집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전편집 눌렀어요. 자, 원래 도형 형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라면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라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눌러서 흰색 핸들러를 눌러도요, 어떻게 가운데가 뾰족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없는 변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빨간색 선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자, 검정색 핸들러를 하나 딱 만듭니다. 눌러서 살짝 위로 당겨서 올려볼까요? 야, 이렇게 올려봐요. 자, 그 다음 흰색 핸들러를 아래로 내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우측과 지금 안쪽만 핸들러를 이용했는데요. 자, 바깥쪽에 핸들러도 이용을 해서 적당하게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을 보니까 약간 둥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네요. 자, 아래쪽은요, 찍고, 자, 가운데 있는 검정 흰색 핸들러를 찍고요. 좌측에 있는 흰색 핸들러를 이용해서 길이를 좀 조정을 해가면서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됐으면 바깥쪽에 클릭을 합니다. 자, 원본 출력 형태를 한번 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의 형태를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전편집을 눌러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모서리, 검정색 핸들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좀 이용하면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크기 조절할게요. 제가 처음에 많이 크기를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 다음 초록점이 있을 거예요. 좌우 대칭이라던가 상하가 있다면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 회전을 이용을 해서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을 하고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각도에 상관없이 조금만 움직여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초록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선택하고요. 초록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회전하는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하나 움직여 놓고요. 좌측에 하나가 더 있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자, 좌측으로 딱 끌어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림 더블 클릭,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자, 그림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해결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도형 편집에서 도형 삽입하고 그림을 채우고 효과까지 줬는데요. 전편집이 좀 어렵다면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하고 전편집만 제외하고 그림 복사하고요. 좌우 상하 대칭과 회전 이 정도만 해결하셔도 됩니다. 전편집은 6번 슬라이드까지 작성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그때 시간이 남는다라면 그때 해결하시는 게 훨씬 시간을 분배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 디자인,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해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